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은 초반 기세를 살리지 못하며 강등권 커트라인까지 추락했으며 승격팀인 홀슈타인의 첫 승 제물이 됐고 홈에서 볼프스부르크에 패하기도 했고 컨퍼런스 리그와 분데스리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데 유럽 대항전 호성적과 달리 리그에서는 안정적으로 순위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 주중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첼시에 완패하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미넨 못지않게 뜨거운 팀이며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 등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고 최근 여러 대회에서 6연승 중인데 주중 미트월란 원정에서는 라르송과 마르무시의 연속골로 승리했고 부활한 괴체와 더불어 샤이비와 브라운, 라르송과 크나우프 등 공격 전개를 책임질 선수들이 차고 넘친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연패 탈출을 위해 쇼프너와 말로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슈키리와 괴체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마르무시와 에키티케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1위 등극을 노리고 있으며 연승 기간 동안 로마 정도를 제외하면 어려운 팀을 상대하진 않았지만 일단 결과를 냈다는 게 중요하고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난적 파포스를 잡고 다시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단 이번 라운드에서는 시즌 가장 어려운 상대인 인테르를 상대하기에 홈이지만 공격적인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인테르는 피오렌티나의 골득실에서 앞선 3위고 아탈란타와 라치오 등 다른 승점 28점 팀들이 4팀이나 있는 세리에고 1위와 1점 차기의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선두 등극도 노릴만하며 휴식기 이후 재개된 첫 경기에서는 베로나를 원정에서 완파했는데 라우타로에게 휴식을 주면서도 5골을 폭발했고 멀티골을 기록한 튀랑을 비롯해 코레아가 골을 터뜨렸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금요일 파포스와 난타전 끝에 승리한 홈팀과 달리 라이프치히전 승리 이후 휴식을 길게 취했고 튀랑과 미키타리안, 다르미안 등이 휴식을 취하거나 짧게 뛰었기에 풀타임 소화가 가능하며 아슬라니와 차라노글루의 중원 장악 아래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튀랑과 라우타로가 피오렌티나 수비를 넘어설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세비야 원정을 패하며 연패를 당했으며 바야돌리드와 알라베스를 제압하며 중위권으로 도약했었는데 이제 강등권 추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고 단 이 경기에는 전력 누수가 큰데 팀 중원의 핵인온이 포레즈가 징계로 결장한다. 때문에 발렌틴과 파테시스가 중원에 나와 팀을 이끌어야 한다. 빌바오는 난적 소시에다드를 잡고 리그 무패를 이어갔으며 바르샤가 선두를 질주 중이고 레알이 추격 중인 라리가 우승 레이스인데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는 이번 시즌이며 국대팀은 다르지만 같은 소속팀에서 뛰고 있는 이나키와 니코 등 윌리엄스 형제가 공격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있고 구루제타와 잘로, 베렌게르 등 해결할 선수들이 즐비하다. 접전을 본다. 팀 전력과 분위기상으로는 빌바오가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빌바오는 금요일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한 이후 휴식할 시간이 짧았으며 누네스와 고메즈, 에레라 등 좋은 로테이션 자원이 있긴 하지만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설 라요 상대로 쉽게 리드를 잡지 못할 것이고 라요가 라인을 내린 수비 축구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US 레체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체는 베네치아 원정을 승리하고 강등권을 탈출했으며 베로나 전을 시작으로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는 등 페이스가 좋고 크리스토비치와
도루구 등 이번 시즌 팀의 주축 공격수로 나서는 선수들이 최근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고 라마다니의 중원 존재감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빈약한 공격력을 만회하는 가스파와 바스키리토 등 중앙 수비가 상대 침투를 잘 저지 중이다. 유벤투스는 밀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며 리그 개막 이후 무패를 이어갔고 그러나 무승부가 7경기나 되기에 1위 나폴리의 승점 4점을 뒤져있는 6위이기 때문에 승수를 늘리며 선두 추격을 시작해야 한다. 두산 블라호비치와 밀리크 등 스트라이커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있기에 일디즈와 티모시 웨아, 은방 굴라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블라호비치와 밀리크 등의 공백이 있는 유벤투스지만 로카텔리와 울리언이 나서는 중원의 우위는 확실하다. 중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분위기를 점차 주도할 것이고 콘세이상과 캄비아소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랑스를 완파하며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으며 수비가 좋은 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됐지만 엘리케가 공격을 주도하며 골을 넣었고 호이비에르와 롱지에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골도 터졌고 좋은 선수들이 대거 가세한 이번 시즌이기에 상위권 순위는 예견됐지만 기대 이상의 순위를 기록 중인데 호이비에르와 그린우드, 라비오와 로우 등 이적생들의 활약이 좋다. 모나코는 주중 홈 경기에서 벤피카에 역전패하며 챔스 순위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으며 센터백으로 나선 신고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교체로 들어온 마가사의 골이 터졌는데 후반 39분 이후 상대의 연속골을 허용했고 그래도 리그에서는 최근 연승을 기록하며 1위 8위를 추격하는 2위 팀이며 발로군과 엠볼로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고 벤세기르가 에이스 역할을 잘하고 있다. 접전을 본다. 다소 지쳐있을 모나코 상대로 마르세유가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호이비에르와 라비오의 중원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점을 활용할 것이며 그러나 살리수와 캐러, 반데르송이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을 것이고 자카리아와 마가사가 수비와 간격을 좁힐 모나코가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나코가 원정이지만 승점 1점은 가져갈 수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빌바오 원정을 패하며 연승이 끝났으며 그러나 세비야와 바르샤 상대로 승리한 데 이어 빌바오 원정에서도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스페인 국대 중원의 핵으로 평가받는 마르틴 주비멘디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고 바레네치아와 웨야사발이 전방에서 활발한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야기했다. 베티스는 최하위 발렌시아 원정에서 패했으며 아틀레티코의 이번 시즌 첫 패배를 안긴 팀이자 수 시즌 동안 안탈루시아의 주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다소 아쉬운 성적이며 그래도 이번 원정 경기에는 발렌시아 전에 징계로 결장했던 카르도주가 돌아오기에 알티미라와 함께 중원을 지킬 수 있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설 소시에다드가 주비멘디와 브라이스 멘데스를 앞세워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카르도주와 알티미라가 나설 베티스 역시 원정에서도 버틸 힘이 충분하고 바르타와 요렌테가 최종 수비로 나서 웨야 사발과 베커의 문전 침투를 저지할 베티스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